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 식구들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번 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남편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네요. 작년에 시댁과 한바탕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모와 형님들이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제 위로 2명의 형님이 계신데 두 형님은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시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시모는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 하셨는지 더 큰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셨네요. 두 형님이 시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니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결혼 초에도 시댁에서 사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형님들이 시모에게 지속적으로 막내 며느리 편의만 봐준다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해주길 원했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만 따로 분가해서 사는 건 너무하잖아요. 때만 되면 자잘한 건 저희가 다 준비해야 되고 저도 분가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결혼 초부터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조건을 다셨으면서 왜 막내 동서는 하고 싶은 대로 놔주시는 거죠? 막내 서방님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같이 살길 원하지 않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냐? 너희들은 내가 같이 지내길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불만들을 털어놓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고 들어온 거 아니야? 쟤들은 받고 싶지 않다고 애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잖아. 네가 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니? 이제 이런 말 듣는 건 나도 지겹다. 저는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형님들이야 결혼을 하고 바로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많은 짐들을 어떻게 전부 처분하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결혼 생활 벌써 15년이 넘었다고요. 그리고 형님들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재산 나눠받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부는 그런 욕심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무조건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머님 댁에 식구들이 많아서 항상 비좁은 상태인데 저희까지 들어오면 발 디딜 틈도 없을걸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 행사 걸은 적 있었나요? 때 되면 그래도 새벽같이 와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왔는데 형님들은 매일 집안 살림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어머님, 정말 웃기지 않아요? 시댁에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는 건 싫으면서 자기는 서방님 데리고 자기 엄마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만들 해라.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쟤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처음부터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하면 분가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주실 재산은요? 그럼 그건 막내 동서네와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시간 아까워서라도 버티고 살 거거든요. 막내 동서는 나랑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 아주 혼자 편하게 지내니까 개념을 상실한 것 같아. 어른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예의 없게 말을 받아치네. 동서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꽤 됐다 이거야? 어머님이 맨날 막내라고 감싸기만 하시니까 동서가 머리만 커진 거잖아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지 않는 게 두 형님들은 불만이었고 시모는 중간에서 상당히 난감하셨는지 저와 형님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모도 점점 지쳐가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한테 재산을 나눠주는 건 싫으면서 모임이 있을 때만 시댁에 찾아오는 건 또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네요. 저는 형님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싫으면 나와서 살면 되는 걸 재산은 받고 싶으니까 시댁에서 나오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으면서 쓸데없이 저한테 화를 돌리는지 알 수 없었네요. 서로의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님과 저와의 관계를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까지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나도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게 쉽진 않지만 지금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화를 내고 너희 사정을 얘기했는데 이거 봐봐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니. 그렇다고 너를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 속은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알겠지? 사돈은 좀 어떠시니?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들어와 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형님들이랑 따로 얘기해서 좋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귀만 안 들리시지? 아직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 편이세요. 그럼 저는 형님들 일손 도우러 나가 볼게요.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두 형님들은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시모도 형님들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던 형님들 사이로 저도 일손을 거들었는데 형님들이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밖으로 불렀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형님들의 압박은 결국 제 성격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원래 함께 하는 거 아니야? 15년 동안 분가했으면 된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동서 편의를 봐줘야 하는 건데? 귀가 안 들리는 동선의 어머님 모시고 살면 서방님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보다 동서가 훨씬 더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잖아. 우리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어머님 댁에 눌러붙어 사는지 알아? 동선의 어머님 이제 그만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동서도 시댁에 들어와서 농사일 같이 도왔으면 좋겠어.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일꾼 쓰는 거 잘 알고 있지? 방도 남는데 놀리는 것보다 동서가 채워주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너무 오랜 시간 단독 생활해서 감을 잃었나 본데 집안 어른이 좋게 얘기할 때 들어야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한계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땐 이미 후회도 늦어버리는 거라고. 올해 안에 무조건 들어올 준비했으면 좋겠어. 집안 살림 꾸리며 사는 게 힘든 거지. 처분하는 건 금방 하잖아? 동서는 그냥 옷가지만 챙겨서 몸뚱이만 들어오면 된다고. 재산은 당연히 15년간 따로 살았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제외하고 받으면 될 것 같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형님, 아버님께서 농사일을 워낙 크게 하셔서 재산이 많은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요. 빚 없이 버는 돈으로 내 가정 잘 꾸려가면 되는 거지. 그 많은 돈 받아서 뭐 하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와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저 혼자 편해 보여서 계속 강요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형님들 눈치 보며 살고 계시지 형님들이 어머님 눈치 보며 사는 건 아니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시부모님 삼시세끼 해드리는 게 싫으셔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형님들도 성격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면 조용히 받아들이시더니 이제는 머리 위에 군림해서 휘어잡으려 하시잖아요. 남이 보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 집에 얹혀 살고 계신 줄 알겠어요. 어머 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야? 형님, 제가 이래서 대화가 안 통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서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낫겠다. 둘째 형님은 갑자기 제 어깨를 손으로 밀치기 시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갔어요. 제 어깨를 계속 밀치는 형님의 손을 쳐내자 첫째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둘째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같이 저를 밀쳐댔고 결국 저항하려 했던 게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네요.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이 그날 폭발하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새 며느리가 뒹굴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은 형님들과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네요. 난리가 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고 아주버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신 시모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오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형님들 편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 서운했던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너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올해 안에도 필요 없다. 집 팔리는 대로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차라리 인연 끊고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너희들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언제까지 봐야만 하는 건데? 막내 며느리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정리하고 들어와서 일손 도와라. 너희들한테도 재산 넉넉하게 넘겨줄 테니 남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 뭐가 있겠어? 엄마,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형수님들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은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의견은 더 이상 들을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당장 정리하고 들어와라.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엄마가 형수님들 눈치 보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랑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게요. 차라리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같네요.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볼게요. 너 하나만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고집 부려야 되겠니? 한 집에서 살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잖아. 왜 대답이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어머님 집에 들어와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도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제가 들어와 살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형님들은 저를 부려먹고 싶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뿐이라고요. 형님들이 하는 일들이 많고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니까 눈치를 보시는 건 당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한 번은 오게 될 문제였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들한테도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안 좋았던 상황들이 한동안 저를 괴롭게 만들었네요. 말로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희가 안색이 좋지 않자 엄마는 금세 눈치를 채셨는지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고 엄마한테까지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댄 뒤에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너무 서러웠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 제 눈시울을 붉혔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충 알 수 있었죠. 잘 지내고 있었니? 그때는 서로의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바람에 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막내 며느리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은 갔지?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풀 건 풀어야 하지 않겠니? 말로는 인연을 끊어내겠다곤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다들 그때는 너무 흥분했었다고 미안해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잘 풀어보도록 하자. 너 가고 나서 내가 한참 동안 첫째랑 둘째 며느리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재산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입 꾹 닫고 잘못을 인정하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걔들도 내 집에서 싹 다 쳐낼 생각이니까 너도 서운했던 건 싹 다 잊고 좋은 방향 쪽으로 해결을 보도록 하자. 시애미 부탁 들어줄 수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너희 집에 왔는데 사돈이랑 대화 좀 하다 가야 되겠다. 사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시모는 설 명절에 저희 부부와 엄마가 시댁에 함께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물음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뒤에 답을 드리겠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네요. 그만큼 두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아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엄마는 저를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알고 계신 듯 보였어요. 아빠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항상 옆에서 엄마를 돌봐주시고 두 분이 의지하며 잘 지내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홀로 되신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생활에 적응을 못하셔서 여동생과 상의 끝에 번갈아가며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먼저 저희가 모시기로 결정하게 된 거였죠. 불과 엄마를 모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그런 꼴도 용납을 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잠깐 동안 시모는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시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져 낮게 깔린 목소리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대충 알려주었고 시모는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침착함을 유지한 채 한참 동안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문제는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 좋은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그땐 전부 다 내쫓을 거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형님들도 좋게 풀고 싶어 한다며 저희가 설 명절날 왔으면 한다고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하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뒤 설 명절날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다들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지만 서로가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런지 조심하려는 행동들 때문에 조금은 어색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설 명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들과 한바탕 했던 기억 때문인지 제 몸은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에는 술이 제격이라며 큰형님이 당금주를 꺼내왔고 모두들 술에 의지한 채 어색한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형님들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윗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저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내자는 말에 저 또한 그걸 원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해주었네요.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날만큼은 형님들도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분위기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고 말았네요. 아침이 밝아오고 눈을 떴을 때 두 형님과 시모는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도 서둘러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시모에게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며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신 거 아니냐고 크게 신경 쓰지 않길래 시모의 말대로 아침 공기 쐬러 잠깐 집 앞에 나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니 엄마가 안 보이시길래 형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를 찾으러 나갔어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으셔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도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며 엄마를 찾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급하게 부르며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얼마나 계셨는지 입술은 보라색을 띠고 계셨는데 머리에는 출혈까지 있으셨네요. 제가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하자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덮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서둘러 시댁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 나오자 갑자기 형님들이 저를 막아 세웠어요. 동서, 어디를 가길래 그 많은 이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한창 정신없이 아침상 차리고 있는 거 몰라? 와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어제 우리 좋게 푼 거 아니었어? 그럼 동서도 우리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러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형님, 지금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지셔서 위독하신 상태세요.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는지 의식이 없으세요. 일단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불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이불 좀 더 가지고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아침상 준비 다 해놨는데 거기로 전부 다 가야 한다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준비한 음식 전부 식게 생겼잖아. 농술에 빠져서 어차피 불어터진 몸뚱이 이불 덮어줘봤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위독하시다며. 그럼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떡국은 아직까지 따뜻하다고. 구급차 온다며. 서방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금방 올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어둬야 하지 않겠어? 동서는 가서 떡국이나 불지 않게 빨리 아침상이나 준비해. 아버님 어머님 굶길 작정이야?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가족들 전부 굶길 거냐고. 입을 이리 내놔. 이거 놓으세요. 형님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희 엄마 생명이 위독하시다고 말했잖아요. 구조대에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불들을 더러운 농수로에 빠뜨리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그게 얼마짜리 이불들인데 이리 내놔라. 귀한 이불 내어줄 수 없다.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들으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세상 떠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들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온 옷가지들밖에 없어 그거라도 챙겨서 농수로에 빠져있는 엄마한테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네요. 남편은 속옷만 입은 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저희 엄마한테 덮어드린 뒤 사지를 주물러 주며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을 보고 화를 내며 왜 이불은 안 가지고 왔냐고 뭐라고 하자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추위에 온몸을 떨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로 엄마의 몸을 덮어드렸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엄마를 응급실로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다시 입은 뒤 저희 차로 달려가 응급실에 가려고 차문을 열었는데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멀뚱히 쳐다만 보며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차에 싣고 제 딸을 뒷좌석에 태운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길 바라고 있었냐며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운전석에 올라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 정신 상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 위독한 상태이신데 걱정되는 말보다 떡국이 불어 터진다고 걱정한다는 건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였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엄마가 농수로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지만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의문의 한마디를 던지셨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되었네요. 엄마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게 아닌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했었고 조사를 나온 경찰분들께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 횡손이범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수사를 위해 시댁으로 향하는 사이 남편과 저는 엄마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는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남편과 저는 깨어난 엄마를 보며 흥분해선 어떻게 된 거냐고 수화로 급하게 여쭤보자 엄마는 팔을 들어 수화를 하기 힘드셨는지 종이와 펜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건네드렸고 엄마는 힘겹게 무언가를 작성하신 뒤 남편한테 건네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손을 덜덜 떨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가야겠다며 저에게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작성한 내용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둘러 시댁을 찾아가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를 본 시댁 식구들의 안색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엄마의 친필 편지를 들고 시모와 두 형님을 범인으로 지목했네요.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에는 아침 공기를 마시려고 잠깐 외출한 사이 뒤에서 어떤 차량이 엄마를 들이받쳤고 차에서 내려 엄마의 몸 상태를 살핀 사람은 다름 아닌 두 형님과 시모였어요. 시모와 두 형님이 엄마를 보면서 했던 말은 기머거리 엄마 때문에 이런 불화가 생겼다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트럭으로 사고를 유발해 농수로에 빠뜨린 거였다고 종이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여줬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경찰들은 시댁 식구들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며 저희 부부에게 집안 수색을 요청했어요.
수색영장 없이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집안을 뒤졌고, 잠시 뒤 쓰레기통을 뒤진 남편이 구겨진 한 장의 종이를 펼쳐보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저희 엄마가 작성하셨던 편지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결국 시모와 두영님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전부 자백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두영님은 아침상을 보기 위해 트럭을 타고 잠깐 마트에 들렀었는데 집에 들어오는 도중에 농수로 옆에서 저희 엄마가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고 계신 모습을 보고 형님은 저희 엄마만 없었어도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들여와 농사일을 시킬 수 있었을 거라면서 갑자기 분노했고, 그 말에 동조한 둘째 형님도 저희 엄마를 보며 큰형님을 부추기며 화를 돋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탓을 돌리게 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 첫째 형님이 결국 사고를 유발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시댁에 찾아가는 일은 없었네요. 현재 시모와 두영님은 교도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획적 사건이 아닌 충동적 사건으로 판결이나 형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하시던 농사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재산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주셨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집안의 가장들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치만 보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저러는 모습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시부와 아주버님들 또한 똑같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절대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상처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과거에 있던 안 좋은 기억들을 전부 털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날들만 생각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